이게 바로 놀랐어. 테스트입니다. 아, 예, 이게 균형 테스트인데요. 방금 박정희 선생님께서 뒤로 할 때 보면 한 탁탁탁탁 이렇게 한 4걸음 정도 걸으셨거든요. 근데 이게 한 3걸음 이상 걷게 되면 균형 능력이 떨어져서 낙상 위험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곽정희 선생님이 지금 낙상 위험에 좀 이렇게 높게 노출이 돼 있는 돼 있다라고 상태라고 볼 수 하셨는데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좀 해야 되나요? 결국은 균형 감각을 높일 수 있는 하체 근력 운동하고 균형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네. 맨 처음에 아까 신동재 아나운서가 하셨던 한 다리 서기 동작에서 좀 더 아, 업그레이드된 아까 동작을 제가 처음에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했던? 네. 예,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어깨 높이로 네. 양팔을 이렇게 벌려가지고요. 전방에 한 지점을 응시하면서 빈틈없이 일자로 걷는 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올리고요. 학다리처럼 2초간 무릎 앞에 놓고 다시 발끝과 앞끝을 붙입니다. 또 네. 2초간 올리고 네, 다시 올리고 발 붙여주고 앞끝을 놓고 반대 발 또 올려주고 올려주고 2초간. 되네.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동작이어서 제가 옆에서 좀 에스코트 해드릴게요. 네, 네, 박정희님 네, 네.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우리 선생님이 또 제 직접 에스코트 살짝, 해주신대요. 제 살짝 어깨만 살짝 뒤로 닫을 정도로. 예. 이렇게? 네, 2초간 2초. 발끝 앞끝을 붙여주시고요. 네, 또 네, 2초. 예. 제 이제 손을 한번 놔볼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놓으면 안 될 네, 텐데. 이거 보세요. 아, 네. 네. 그래서 놓으면 안 노인분들은 돼. 이렇게 넘어질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옆에 벽 같은 데를 살짝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 옆에 누가 좀 도와주는 분들이 네. 있을 때 네. 아니면 또 벽을 짚고 네. 지금 이 균형 감각 유지하는 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젊으시니까 제가 에스코트 안 하겠습니다. 팔을 옆으로 펴시고 2초. 네, 무릎이 닿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네, 앞꿈치와 뒤꿈치가 닿고요. 또 와, 반대발. 확실히 훨씬 균형 잘하시네요. 감각이 좋으시네요. 네. 제가 요새 네. 하체가 저도 이제 근육이 좀 많이 빠질 나이가 돼가지고 네. 요새 웬만하면 이제 계단을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여기 닿아야 제일 됩니다. 좋대요. 계단을 그게. 올라가려고 좀 하거든요. 네, 무릎 앞에 2초간 얹어 주십시오. 네, 오른쪽 발을 왼쪽 무릎 앞에. 왼쪽 네, 무릎 앞에. 네. 예. 이렇게 됐나요? 네, 네, 네. 네, 이렇게 하고 좋습니다. 다시 한 발. 네,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아유, 너무 균형 한번 감각 서보실까요? 좋으시다. 한번 그냥 일자로 한번 서보실까요? 편하게 그냥 평상시에 한번 서보세요. 아까 그 균형 테스트를 한번 이렇게요? 해드려보 아니요. 다리 아. 펴시고 그냥 네. 그냥 박정희님처럼 한번 서보실까요? 네. 네, 아니 그냥 11자로 한번 서보시죠. 평상시처럼. 아, 이렇게? 네. 네네.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봐요. 아예 넘어오지도 않으시잖아요. 아, 그래서 아까 4걸음 네. 걸으셨던 분하고는 균형 능력이 확실히 차이가. 지금 뒤에서 미신 거예요? 네, 당긴 겁니다. 아, 지금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배워봤는데 균형 감각 유지하는 운동. 네. 뭐, 있다면 한 가지 정도 더 배워볼 수 있을까요? 하나 더 있긴 한데요. 네네. 사실은 균형 감각 이거는 이건 좀 가장 좀 조금 더 아끼시는 건가요? 아니 이거 업그레이드된 동작이에요. 업그레이드? 그 더 어려운 박정님은 거네요. 좀 이 범위를 좀 작게 하시면 되는데요. 어, 제가 이름 어떻게 하는 붙이기를 건가요? 동서남북 운동이라고 지었습니다. 동서남북? 예, 기억하기 편해서. 네. 자, 서서 오른쪽으로 동, 서, 서. 남, 불가능할 아, 것 남. 같아. 북. 아, 북. 예, 이거를 각각 5초씩 해주시면 됩니다. 아, 제자리에 네. 멈춰선 상태에서 선생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 근데 될 어려우실 것 것 같은데? 같은데 제가 혹시 나 모르니까 잡아주면. 뒤에서 제가 잡고 있겠습니다. 동, 동, 서, 서, 네, 뒤로 남, 남, 네, 그다음에 북. 북. 예. 선생님 집에서 벽 잡고 하시면 예, 벽 잡고. 연습하실 수 있겠네요. 네.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자, 해보시죠. 3초간 유지하십시오. 동, 동, 서, 나무 뒤로 남. 뒤로 쫙 뻗어주시고, 네, 북, 북. 네. 와. 확실히 잘하시고. 아유, 저는 아직 젊으니까요. 네, 좋으시겠어요. 선생님도 열심히 집에서 하시면 네. 예, 많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또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아니 네. 근데 사실 제가 집에서 강아지 오줌 밟고 넘어진 게 너무 창피해 갖고요. 주변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나 좀 몰래 찾아봤는데 와,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실내에서 어이없게 넘어지는 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선생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낙상 사고가 의외로 이렇게 바깥보다 실내에서 더 많이 이제 발생한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실내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바로 집입니다, 집. 아, 집이요? 네. 그 교통사고도 매일 다니는 익숙한 길에서도 교통사고 나는 것처럼 네. 낙상사고도 오히려 집에서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뭐 저도 환자도 고관절골절을 하는 환자 대부분은 집에서 다치신 거고 실제로 체감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중보다는 주말 낮 시간에 그리고 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긴장을 풀고 가장 편안하게 쉬는 공간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집 안에서 가장 사고가 많은 장소는 또 어디일까요? 그 뭐 욕실도 같이 있는 그 화장실에서 그쵸.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발 디디다가 넘어지셨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에서 넘어졌는데요. 왜 우리가 거실에 카페트 같은 거 좀 많이 깔아놓잖아요. 네. 그거 잘못 밟으면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거실에서 제일 많이 넘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문턱도 이제 잘못 이제 뭐 또 그 넘어가다가 거의 걸려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안 곳곳에 잘 넘어지는 장소와 또 그 이유를 저희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정답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실까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부지런한 가정주부 낙과당 씨는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해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치고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되려는 찰나. 오 마이 갓. 손목이 찌릿찌릿. 다행히 부러지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일진이 사나울 것 같아요. 언제나처럼 넘어지며 시작하는 하루예요. 매일 오후 챙겨보는 건강정보 프로그램이 있어요. 손발이 따뜻해야 면역력이 높아진대요. 얼마 전에 사놓은 수면 양말이 떠올라요. 미리 준비한 나 자신 칭찬해요. 건강도 챙겼겠다. 슬슬 집안일을 시작해봐요. 열과 성을 다해 청소를 하는데 맙소사. 허리가 찌릿찌릿. 주인을 잘못 만나 고생이에요. 면역력을 높여도 넘어지는 걸 막을 순 없나 봐요. 여기저기 부딪혀서 온몸이 쑤신 낙과당 씨. 잠시 누워 휴식을 갖기로 해요. 머리가 닿자마자 잠이 솔솔 쏟아져요. 넘어지느라 한 일은 없지만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만족해요. 앞불싸. 화장실에 다녀오는 걸 잊었어요. 불길하지만 몸을 일으켜봐요. 혹시나가 역시나. 낙과당 씨는 이불만 벗어나도 위험해요. 오늘 하루의 마지막 관문이에요. 오 마이 갓.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할 날이 없는 우리의 낙과당 씨. 하루라도 넘어지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날은 없는 걸까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무사히 하루를 넘길 수 있는 방법, 집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는 그런 이제 방법과 이제 잘 넘어지는 그런 장소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실이 역시 위험하네요. 저도 한 10년 전에 주말 밤에 혼자 화장실 들어가다가 이게 그냥 슬리퍼가 쭉 미끄러지면서 맞아요. 몸이 그냥 네. 진짜 순간 붕 떠가지고 앞으로 이제 자빠졌는데 어깨부터 닿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깨가 완전히 그 바닥에 쭉 뒤로 밀리면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거든요. 화장실 정말 그 아찔한 순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화면 보니까 수면 양말을 신으셨던데 저게 정말 미끄럽거든요. 제가 잘 때 그거 신고 잤다가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닥에 발 딛는데
정말 곽과당 될 뻔했어요. 아. 근데 집안에서 주로 미끄러져서 다치는 것 같네요, 선생님. 네, 그 낙상 이유들을 보면 어딘가에 뭐 걸려서 넘어지고 뭐 몸에 힘이 풀려 넘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아무래도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진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가정에서 낙상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공간을 보면 1위는 뭐 침실, 안방 이런 방이고요. 네. 20.9%니까 거의 5분의 1 이상이에요. 그 다음이 욕실, 화장실. 그 다음에 주방, 거실 순서입니다. 다시 한번 낙과당 여사님 넘어지는 순간 보면서 주의해야 할 점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어떤 점을 또 주의해야 될까요? 아, 전선이요. 그렇다. 저도 저렇게 넘어질 뻔한 적이 이제 네네. 가끔 선풍기 있어요. 줄에 간헐적으로 걸려서. 계속. 네. 여름에는 뭐 이렇게 선풍기, 맞아요. 선풍기 그 전선에 또 걸리기도 하고 요즘엔 또 다 그 온풍기.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 줄에 또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예. 정말 뭐 이런 경우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그 전선 다발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 상당히 위험해요. 요즘에는 잘 빠지지 말라고 코드 부분이 아주 단단하게 튼튼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네. 이러면은 발이 걸렸을 때 더 위험하죠. 차라리 툭 치면은 쑥 빠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전선은 꼭 벽을 따라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공중에 떠 있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공중에 떠 있는 게 이제 잘 그렇죠. 걸리죠. 예. 이 밖에도 바닥에 뭐 종이, 책, 뭐 수건 두셨다가 잘못 밟으면 휙 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특히 겨울에 바닥에 이불도 많이 깔아 두시잖아요.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이불 쭉 이렇게 또 미끄러지는 건가요? 그렇죠. 아. 자, 이제 다음 보실까요? 네. 아, 저 수면 양말. 네. 저 양말 진짜 위험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손발 시리고 막 겨울에 추우시고 하니까 수면 양말들 많이 신으시는데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뽀송뽀송한 재질이 곽정희님 말씀처럼 정말 미끄럽습니다. 이런 양말 신고 걷는 것도 위험하지만 높은 곳에 있는 물건 꺼내려고 이렇게 까치발 들고 하시다가 뒤로 넘어지시면 뇌진탕이나 뇌도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보실까요? 네. 자, 그 다음은, 그 침대 밑에서 지금 이제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데, 저기 이제 아마 지금 깜깜한 거 보니까 밤에 이제 주무시다가 화장실이나 이런 데 이제 가시려고 하다가 넘어지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화장실 이제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가다가 이 비몽사몽에 그냥 뭐 순간 바로 그냥 넘어지는 그런 그 경우들이 많고 많이 부딪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로하신 분들은 특히 그 침대 낙상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병원에서도 노인 침대 저희가 주의를 그렇게 해도 낙상 사고가 이제 왕왕 생기거든요. 특히 이렇게 그 잠결이나 아침에 일어난 직후 이제 몽롱하고 이제 몸에 기운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사고 위험이 더 커지고요. 그래서 침대에서 낙상하는 경우에는 안 떨어지려고 몸을 비틀거나 만약 뭔가 잡으려고 하거나 하다가 네. 뭐 이렇게 요란하게 뭐 최대한 덜 다치려고 하다가 발목을 접지르거나 손목이 비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밤에 아까 이동하시다가 다치시는데요. 불을 안 켠 채로 어둠 속에서 이렇게 더듬더듬 가시다가 그러다가 다치는 경우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보면 가정 내에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이것들을 좀 체크해봐라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첫째, 바닥에 종이나 책, 수건 같은 게 있지 않은지 밟고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또 울퉁불퉁한 바닥이 있어서 밤에 이제 어두운 데 가다가 탁 걸어 넘어질 수 있고요, 문턱처럼. 네. 그다음에 전등이 침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을 켜다가 또 사고가 날 수가 있고요. 침실에서 화장실 가는 길까지는 이렇게 바닥에 미등이라도 좀 켜져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 안전만큼 또 시야를 확보를 하는 것도 아까 우리가 미끄러운 걸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침대 옆에 스탠드를 좀 옆에 두고 네. 그렇게 이제 자는 것도 네.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미국은 그래도 침대 옆에 스탠드가 다 있는 편인데요. 우리나라는 조금 그게 문화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있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또 밤에 이제 새벽 깨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는데 불이 켜져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잠이 보통 이제 깰까 봐. 꺼두니까. 근데 켜두는 것도 사실 뭐 전기세도 좀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켜두면은 이제 또 잠이 또 깰 수도 있으니까 네네. 이렇게 꺼두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좋은 안은 잘 때는 끄시고요. 손만 네.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네. 미등이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침대 옆에 네. 미등, 뭐 스탠드 네. 이런 게 있으면 넘어질 경우를 네. 미리 좀 예방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잘 때는 끄고 주무시는 것이 수면의 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황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욕실, 화장실에 있는, 제가 경험했던 딱 그 상황이에요. 저도 저런 플라스틱
슬리퍼 신다가 그냥 바로 그냥 넘어졌거든요. 맞아요. 예. 저도 저런 적 진짜 많은데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몸이 뒤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머리 다칠까봐 정말 무서워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 정말 저렇게 미끄러지면 그 공중에 떠 있는 그 몇 초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아니 이 무거운 몸이 진짜 순간 뜨드레니까요. 네. 그래서 욕실에서 뒤로 아까 곽정희처럼 넘어지면 뇌출혈 위험도 크죠. 또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냥 바닥뿐만 아니라 뭐 욕조나 이런 데 부딪히면서 내부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힐 위험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VCR에 나오셨던 낙과당 여사님처럼 화장실 이용하고 또 바닥에 물기가 많다거나 비누기를 그냥 냅둬버린다거나 아니면 화장실 슬리퍼까지 이렇게 신으시면 이제 네. 콤보로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장소 특성상 바닥에 물때가 잘 끼는 곳이나 이런 데는 좀 슬리퍼로도 잘 체크해 주시고 또 고령자가 계신 집은 아예 미끄럼 방지 패드나 매트를 설치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희 어머니 얘기 하나만 좀 드릴게요. 네네. 네. 저희 어머니도 혼자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다리가 쫙 미끄러지셔가지고 아. 햄스트링이 다 찢어지셔가지고 최근에 몇 개월을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다행히 뇌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는데 그래서 네네. 저희는 그 화장실만 다 미끄럼 방지 패드를 다 깔아놨습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아.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돼요. 미끄럼 방지 패드를 네. 집에 이제 설치하는 게 네, 네. 또 예방할 수가 있겠네요. 저도 집에 그런 거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근데 저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렇게 보면 침대 양옆에 손잡이랑 안전바 같은 거 설치돼 있잖아요. 그거 잡고 내려오는 게 참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그런 안전용품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아니면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 중에서 네.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그 다양한 낙상 방지 용품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등급에 따라서 그 화장실 미끄럼 방지 매트나 아니면 미끄럼 방지 양말 같은 그 미끄럼 방지 용품과 그리고 실내에 부착하는 지지용 손잡이 아까 말씀하신 네. 그리고 화장실에 설치하는 거치형 손잡이 등 그 안전 손잡이를 무상 아니면은 본인 부담금 15% 정도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뭐 패드, 안전바. 패드, 네, 안전바. 기타 뭐 안전바 뭐 이런 네. 거를 지원을 받을 수 지원을 있고요. 받을 수 아주 뭐 유용한 정보인데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걸 65세 미만인 분들은 받으시면 되고요. 그 건강보험료 안에 장기 요양 보험 항목이 있으니까 네, 받으시면 있어요. 되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실내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실외에서 걸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지팡이나 이런 것들, 그 보행기 이런 것도 전부 다 노인 장기 요양 등급으로 지원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아까 방에서 화장실 가시다가 다치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동식 변기, 이것도 요강 비슷한 건데요. 이것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낙상을 예방하는 이제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 낙상이 위험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또 2차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곽정희 선생님이 아까 그 고양이 강아지 오줌 때문에 이제 예. 넘어지셨는데 그래서 제가 네. 절골술 받고 나서 네. 한 6개월 동안 걸음을 잘 못 걸어갖고 굉장히 지장이 많았었어요. 잘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 또 뭐 불편하셨던 건 체중이 제가 한 1년 반 동안 10kg가 쪄버렸어요. 아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고혈압하고 당뇨가 있다 보니까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많고요. 또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좀 뛰거나 과격한 어떤 운동 같은 걸 할 수가 없고 네. 더구나 이제 요즘 같은 겨울철에 추워지면 통증이 조금 심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 넘어지는 것도 이제 물론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넘어지고 난 이후에 더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낙상인데요. 낙상이 부르는 그 치명적인 합병증이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낙상이 부르는 치명적 합병증. 노년층의 사망률을 높이는 땡땡인데요. 보겠습니다. 근감소증. 지금 바로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네. 한번 다치고 나니까 집에서 활동량이 적어지니까 적어져요. 근육량은 또 확 떨어지고 아까 65세 넘어가면 매년 뭐 2%씩 또 네, 매년으로 맞습니다.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60세가 넘어가면 매년 2%씩 근육 감소가 일어나는데 네. 이제 낙상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더 치명적이 되는 이유가
근육 자극하는 활동이 줄어드니까 근육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이번 환자의 경우에 근육은 일주일에 10%씩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한 달 입원했다고 가정하면 입원 전에 비해서 근육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절반이네, 한 달 만에.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혼자 힘으로 거동하기도 좀 어렵고 와상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더 우리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네. 세상에. 아니, 한 달 만에 근육량이 반으로 줄어든다니,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아우,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그 단기간에 많은 근육을 잃으면은 단순히 이제 근력 문제 외에도 우리 몸에 큰 변화들이 생기는데요. 그 혈액과 수분이 몸통으로 막 집중이 되게 되죠. 팔다리가 가늘어지니까. 그래서 각종 신체 기관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젊은